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신은정 교수님 연구실 소속 윤효정, 김지선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수능자 TGNC 활동가의 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로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아래와 같이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앞에 발표는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수능자란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성별이 같은 시스젠더가 아닌 모든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TGNC의 경우에는 성적 지향이 아닌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성소수자와는 또 다른 고유한 경험을 하며 다른 성소수자들에 비해 가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나 낙인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2배 이상의 높은 우울감 혹은 자살 사고를 보이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TGNC의 경우 구직 혹은 직장 생활 내에서도 이러한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별 이분법이 분명한 직장 환경 내에서 사회적 혹은 의료적 트랜지션 과정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때, 즉 이름이 바뀌거나 목소리가 바뀌는 변화가 있을 때 동료 및 상사에게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숨기기도 하고 자신의 애매한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분법적 성별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검열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직간접적인 소수자 스트레스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은 메이어가 1995년대에 제시한 소수자의 경우에 특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정신 건강의 위험을 겪는다라는 이론인데요. 홀맨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를 직장 내 성소수자에게 확장하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장 스트레스나 일상의 어려움 혹은 일가정 양립과 같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더불어서 소수자의 경우에는 어, 낙인이나 마이크로 어그레션 또 내면화된 어떤 포비아 등과 같은 소수자 특수적 스트레스 요인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기관이나 조직의 수용도 혹은 어떤 지지 정책 혹은 동료와의 관계, 소속감과 같은 환경 혹은 보호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역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저희 국내에서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수능자의 경험은 어떨지요? 저희 트랜스젠더 혐오 및 차별 실태조사 2020년도에 따르면 TGNC의 경우 43%가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아예 직장 지원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외모, 복장, 행동 등이 지정 설명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경우가 48%가 되었으며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숨기는 경우가 81%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16%는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국내에서도 TGNC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 소외된 집단이 삶을 향상시키는 자원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구조, 정책 등을 바꾸려는 학문 혹은 전문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는 사회정의 옹호 상담 역량이 강조돼야 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외된 집단의 필요와 요구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TGNC의 경우 국내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TGNC 일 경험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가 먼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TGNC 일을 일 경험을 하고 있는 TGNC 중에서도 인권 향상 활동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TGNC들을 모집하여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터에서의 차별 및 포용 경험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을 뿐더러 어 소수자임과 동시에 또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어떤 동기와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배워서 저희가 어떻게 사회정의 옹호 상담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배우고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한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인데요. TGNC 정체성을 지닌 활동가에게 활동의 계기와 의미, 그리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활동 과정에서의 어떤 포용 및 차별적 경험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세 번째로는 TGNC 활동가로서 일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정체성으로 인한 어떤 강점, 그리고 난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윤호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연구 절차에 대해 소개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참여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으로는 TGNC 성별 정체성을 지닌 만 19세 이상의 활동가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 모두 모집을 했고요. 총 8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방법에는 눈덩이 표집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은 사전 동의서를 받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4명씩 한 그룹으로 총 2개의 그룹이 구성이 되었고요. 무작위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양일 동안 이렇게 4명씩 2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당 2시간의 인터뷰 시간이 소요되었고 저희 공동 연구자 2명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시기상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동의받아서 받은 이 녹음 자료를 통해서 추고록을 전사했는데요. 박사과정 공동연구자 2명이 각 회기 추고록을 전사했고 그 후에 전사 작업을 완료해서 크로스 체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저희가 내용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 분석은 스크립트 코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반복적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내용 분석을 했고요. 이건 역시 분석 후에 2명의 공동 연구자가 크로스 체크를 하였습니다. 네, 연구 참여자 정보를 간단히 보시면 총 8명의 참여자로 연령대는 8명 중 반이 총 4명이 20대, 그리고 3명이 30대, 그리고 40대는 1명이었습니다. 활동 단체의 특성은 총 2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 인권 옹호 단체를 포함한 성소수자 단체이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인권 옹호 단체이면서 그리고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까지 이렇게 총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한 기간은 짧게는 1년 9개월부터 길게는 12년 6개월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음 이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로 활동과 활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계기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처음에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세상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돈이 필요하여 이 일을 시작했다.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권 관련 공부를 좀 하고 싶었다라고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지인이 활동하는 걸 보고 이 활동을 같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성소수자 집단 내에 구성원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활동을 시작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이 활동을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트랜스젠더 가시화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또 이 활동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또 만족도를 보시면 크게 만족을 한 경우에는 단체와 나의 목적이 잘 맞았을 때 만족을 했고요. 또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퀴어 단체 내에서 내가 논바이너리 정체성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을 경우에는 이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만족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이 활동의 동력이 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포용적 경험과 차별적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용적인 경험에서는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존중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서로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묻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화. 그리고 퀴어 단체가 아님에도 본인의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을 때 이를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TGNC가 아닌 동료들이 내가 당한 차별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나서서 어, 해줄 때는 얘기를 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받아줬을 때는 이 부분은 포용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 같은 다른 기관과 협의를 했을 때 그 기관의 직원들이 비협조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활동명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등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겪을 때는 차별적이라고 느꼈고요. 또 비슷하게 다른 인권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이 퀴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진행을 했다면 어떤 미묘한 차별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활동 중에 어떤 행위 손가락질을 하는 경험을 큰 차별 경험을 겪기도 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존재를 다양성의 상징으로만 이용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느낌을 경험을 한 것은 차별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활동 경험을 통해서 느낀 강점 그리고 어려운 점, 난관은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을 때 먼저 다른 소수자성을 고려하고 혐오나 배제하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 노력을 했다라는 강점을 얘기를 했고요. 또 나 자신이 편견을 깨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속한 단체가 어떤 다양한 소수자성을 존중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에 좋은 점으로 봤습니다. 또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뭔가 중요한 순간에 지정 성별 얘기가 다시 나오거나 성별 이분법적인 틀로 나누게 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현재 TGNC 포용적인 단체를 나가게 되면 다시 다른 곳에서는 좀 취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미래의 어려움도 얘기를 했고요. 또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이런 과정에서 지치는 부분 또 아직도 사회에 여전히 TGNC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연구 의의를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TGNC 활동가 대상 일 경험을 본 최초의 연구가 됐는데요. 사회정의 옹호 상담 역량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TGNC 대상 차별 및 옹호 경험을 측정하는 어떤 척도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의의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